기로에 선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1995년과 1996년에 대규모 연구소와 공장을 잇따라 준공했습니다. 1995년 4월에는 경기도 화성에 남양종합기술연구소가 설립되었는데, 그것은 최첨단 자동차 개발 설비와 시험시설을 갖춘 세계 10대 규모의 연구소였습니다. 1996년 11월에는 중대형 승용차 전용 공장인 아산공장이 준공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용차 공장인 전주공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는 보다 우수한 기술과 다양한 제품으로 2000년대에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1997년 281만 8천 대에서 1998년 195만 4천 대로 30.6% 하락했으며, 내수 판매량도 1997년 151만 3천 대에서 1998년 78만 대로 48.4% 급감했습니다. IMF 체제하에서 기아자동차, 삼성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등이 부도를 냈고, 이 기업들은 국제 입찰을 통해 각각 현대자동차, 르노, GM, 상하이자동차에 인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국내 자본이 지배하는 현대기아자동차, 약칭 현대기아차와 외국 자본이 지배하는 르노, 삼성, 한국 GM, 쌍용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현대그룹 내부적으로는 경영권의 승계를 놓고 소위 왕자의 난으로 불릴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2000년 9월에는 정몽구가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을 결성하여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했으며,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 인수를 계기로 세계 10위의 자동차 업체가 되었습니다. 정몽구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회장에 취임하면서 2010년까지 현대기아차를 세계 5위의 자동차 업체로 육성한다는 GT5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계획보다 1년 앞선 2009년에 세계 5위의 자동차 업체로 도약했습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 현대는 인도 진출을 결정한 후 인도 정부의 협의를 거쳐 100% 단독 출자에 의해 현지 법인을 세웠습니다. 1998년에는 첸나이에 연산 15만 대 규모의 공장을 준공하면서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모델인 쌍또르를 출시했습니다. 현대는 아토스를 모델로 쌍또르를 설계하면서 비가 자주 오는 인도 기후에 맞춰 차량 외부의 방수 기능을 대폭 확충했으며, 열악한 인도의 도로 조건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했습니다. 쌍또르가 폭발적 인기를 누리면서 현대는 1999년에 인도 시장에서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2위 업체로 부상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현대는 1980년대 후반에 엑셀을 출시하여 미국의 소형차 시장에서 선전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품질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판매량은 1988년 26만 대를 기록한 후 감소세에 진입하여 1999년에는 9만 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품질평가 전문기관인 JD 파워가 측정하는 초기 품질평가 IQS에서 현대자동차는 1995년에 33개 브랜드 중 32위, 1996년에는 35개 중 32위, 1997년에는 38개 중 34위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당시 미국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저품질 저가차의 대명사로 간주되어 유명 TV쇼에서 코미디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를 놀라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주선 조종석에 현대차 로고를 붙이면 됩니다. 파이프 2개 달린 현대차를 뭐라고 부를까요? 손수레입니다. 현대차 가치를 2배로 올리려면 기름을 채우면 됩니다. 등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품질 경영. 1999년에 정몽구 회장은 수출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던 중 현대자동차의 품질에 대해 혹평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귀국한 후 JD 파워에게 품질에 관한 컨설팅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품질 혁신에 착수했습니다. 당시의 JD 파워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제품기획 설계 생산 단계에
고객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둘째, 고질적인 품질 문제는 모델이 바뀌어도 반복해서 발생한다. 셋째,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책이 불완전해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넷째, 대당 문제점 건수가 전체 평균보다 2~3배 높다. 다섯째, 협력업체 품질 관리가 부족하다. 현대기아차의 품질혁신은 1999년 3월에 품질본부가 신설되고 품질회의가 개최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품질본부는 설계, 생산, 영업, 사후 정비 등 부분별로 나눠져 있던 품질 업무를 통합했으며, 품질회의는 회장의 주관하에 매월 1, 2회 개최되었습니다. 품질본부는 출범 직후에 품질 패스제를 실시하여 기획, 설계, 생산 등의 단계별로 일정 수준의 품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어 1999년 12월에는 품질 상황실을 설치하고 품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의 품질 문제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와 함께 원인을 분석한 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24시간 품질 모니터링 및 대응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당시에 품질 상황실 앞에는 JD 파워의 충고가 액자로 걸렸고, 정몽구 회장은 도요타 자동차를 따라잡기 전에는 액자를 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차는 품질 혁신 체제를 정비하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을 대상으로 10년 10만 마일 보증이라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내걸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파워트레인, 즉 엔진과 변속기의 무상 보증 기간을 10년 10만 마일로 확대한 것으로서 당시 미국에서는 5년 6만 마일 보증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기아차는 2010년까지 도요타 자동차의 품질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세우면서 초기 품질 평가 IQS에 관한 지표를 집중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현대의 품질 개선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2003년에는 목표 시기가 2007년으로 당겨졌고, 결과적으로는 2004년에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2004년의 IQS 순위에서 현대는 도요타를 제치고 7위를 차지했으며, 차급별 순위에서는 소나타가 중형차 부분 1위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현대의 품질 향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2006년, 2009년, 2010년, 2014년의 IQS에서도 현대가 도요타보다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1999년에 시작된 현대기아차의 품질 혁신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협력업체들을 평가하는 5스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5스타 제도는 품질, 생산성, 기술 등 세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획득한 부품업체만 현대기아차와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에 해당합니다. 2002년에는 기존의 품질본부를 품질총괄본부로 격상시키면서 담당 인원을 대대적으로 보강했으며, 2003년에는 글로벌 품질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외의 품질 담당 조직을 품질총괄본부에 편입시켰습니다. 또한 2003년에는 남양연구소에 파일럿 센터를 설치하여 양산을 앞둔 신차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품질 혁신은 2005년에 글로벌 품질 경영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는데, 이를 통해 설계 품질, 부품 품질, 제조 품질, 신차 품질 등의 각 단계별 품질 개선 프로세스가 등록, 분류, 개선, 검증의 4단계로 표준화되었습니다. 해외 진출과 연구 개발의 강화. 현대기아차는 품질 혁신과 병행하여 독자적인 생산 방식을 구축하는 작업도 추진했습니다. 우선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후 플랫폼 통합에 착수하여 과거에 15개에 달했던 플랫폼 수를 경차, 소형차, 중대형차, 고급차, SUV, 소형, 중대형 등의 6개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부품 모듈화를 적극 도입하여 제조 효율성과 품질 고도화를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부품 전체를 운전석 모듈, 셰시 모듈, 프런트 엔드 모듈 등의 3가지 핵심 모듈로 단순화한 후 이를 생산 라인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법을 정착시켰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3가지 핵심 모듈이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순서대로 완성차 조립 라인에 도착하는 직서열 방식, Just in Sequence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린 생산 방식과 차별화되는 기민한 생산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린 생산 방식이 안정된 환경에서 효율적 관리를 통해 낭비를 절감하는 것을 추구했다면, 기민한 생산 방식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현대기아차는 해외 진출도 가속화했습니다. 현대는 2002년에 중국의 베이징 기차와 50대 50의 합작으로 베이징 현대기차를 설립하고 연산 5만 대의 공장을 건설한 후 EF 소나타를 곧바로 생산했습니다. 현대가 양해각서 체결해서 제품 생산에 걸린 시간은 10개월에 불과했고, 이에 감탄한 중국인들은 현대 속도, 현대 스피드라는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현대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부품업체들과 함께 진출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베이징 현대기차는 생산 규모를 2003년 15만 대, 2005년 30만 대로 확대했으며 2006년에는 폭스바겐과 GM에 이어 중국 내 3위로 올랐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중국 진출과 함께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일도 추진했으며 2005년에는 엘라베마에 연산 30만 대의 공장을 준공하여 소나타와 산타페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라베마 공장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후에 설립한 해외 공장의 기본 모델로 작용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해외 진출은 슬로바키아 공장 2007년, 체코 공장 2009년, 미국 조지아 공장 2010년 등으로 이어졌으며, 현대기아차의 전체 판매량 중 해외 비중은 2005년 22%에서 2010년 45%, 2014년 55%로 상승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990년대 후반에 품질 경영, 해외 진출과 함께 중점을 두었던 것은 연구개발이었습니다. 사실상 1990년대 후반에는 다양한 종류의 독자 엔진이 잇따라 개발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입실론 엔진과 림번 엔진, 1998년에는 델타 엔진과 시그마 엔진, 1999년에는 오메가 엔진이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입실론 엔진은 0.8 내지 1.0 리터의 경차용이었고, 림번 엔진의 경우에는 기존 엔진에 비해 10% 이상의 연비 향상이 가능했습니다. 델타 엔진은 2.0 내지 2.7 리터의 중형 승용차용이었고, 시그마 엔진은 3.0 내지 3.5 리터의 중대형 승용차용이었으며, 오메가 엔진은 4.5 리터급의 대형 승용차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는 0.8 리터에서 시작하여 4.5 리터에 이르는 가솔린 엔진을 대상으로 독자 모델 풀 라인업 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연구개발 활동은 2000년대에 들어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연구 인력을 특별히 대우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연구개발 체제도 기술적, 조직적 환경 변화와 연계되어 변신을 거듭했습니다. 2003년에는 남양, 울산, 시흥, 소아리 등에 흩어져 있던 차량 개발 기능을 남양종합기술연구소로 일원화했으며, 연구소에 디자인센터와 파일럿 센터를 설치하여 디자인과 품질의 혁신을 촉진했습니다. 이어 2005년에는 용인 마북리에 환경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연구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독일, 인도, 일본 등의 지역별 연구개발 거점이나 디자인 센터를 구축하여 현지 시장에 적합한 차량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기술 선도자로의 도약. 2000년대에 있었던 현대기아차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성과로는 세타 엔진을 들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2000년 4월부터 2004년 8월까지 1740억 원을 투입하여 세타 엔진을 개발함으로써 엔진 기술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세타 엔진은 2.0 리터급의 중형차를 위한 것으로 현대의 국내외 주력 차종인 소나타 시리즈에 장착할 목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밸런스 샤프트를 오일 펌프가 내장된 모듈로 디자인하여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독창적인 기술을 적용했으며, 세계 최초로 간접 공기량 측정 방식을 이용하여 흡배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세타 엔진의 개발을 통해 현대기아차는 각 부품들의 상호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출력, 연비, 내구성 등을 최적화하여 승용차를 개발하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세타 엔진은 한국의 자동차 역사상 최초로 선진국에게 기술을 수출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세타 엔진은 현대, 크라이슬러, 미쓰비시가 주도한 세계 엔진 제조 연합의 표준으로 채택되었고, 이를 통해 현대는 크라이슬러와 미쓰비시로부터 5,700만 달러의 기술료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크라이슬러와 미쓰비시의 엔지니어들은 남양 연구소에 와서 세타 엔진에 대한 기술 교육을 3개월씩 받았으며, 현대의 연구원들이 크라이슬러와 미쓰비시에 2명씩 파견되어 세타 엔진에 대한 기술 전수를 담당했습니다. 세타 엔진의 개발과 수출을 계기로 현대기아차는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로부터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파 엔진이 자동차 기술의 자립을 의미했다면 세타 엔진은 현대의 기술 선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남양연구소의 파워트레인 연구소 소장으로 세타 엔진의 개발을 주도했던 이현수는 2006년에 있었던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999년에 이르러 현대자동차의 세계 인류 메이커 도약을 위해 극비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다. 획기적인 기술이 결집된 차세대 엔진 세타 엔진의 개발이었다. 신형 소나타에 탑재될 세타 엔진은 선진업체의 엔진보다 성능, 연비, 내구성, 소음, 원가 등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기존 엔진 개발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었다.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등 해석 기법을 적극 적용하였고, 국내외 부품 협력 업체들을 엔진 개발 초기부터 공동 참여시켰다. 또한 10년간 16만 킬로미터 이상의 내구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기존 엔진보다 가혹한 내구 조건을 만들어 수많은 시험을 진행하였다. 새로운 개발 방법이 다수 적용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생산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장 관계자들과 함께 밤새 고민하기도 했다.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 2004년 드디어 세타 엔진이 태어났다. 현재 세타 엔진은 신형 소나타뿐만 아니라 다임러 크라이슬러, 미쓰비시 같은 선진 메이커들의 자동차에 탑재되어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현대기아차 연구개발은 계속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3.5리터급의 타우 엔진을, 2011년에는 1.6리터급의 감마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타우 엔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동차 전문 매체인 워즈오토가 선정하는 세계 10대 엔진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되었고, 감마 엔진은 2012년에 워즈오토 10대 엔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타우 엔진이 탑재된 제너시스는 2009년에, 감마 엔진이 탑재된 엘란트라는 2011년에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타우 엔진과 감마 엔진의 개발을 통해 기술 선도자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기아차는 가솔린 자동차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차세대 자동차에서는 여전히 추격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대는 1990년대에 들어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활용하여 전기자동차, 알코올 자동차, 수소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어 2000년에 캘리포니아 연료전지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2005년에 환경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만 해도 현대기아차의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상업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최근에 들어서야 선진업체들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에 투싼 수소연료 전지차를, 2016년에 아이오닉을 생산함으로써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기술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현대자동차가 다국적 기술을 조합하여 1975년에 고유 모델 포니를 생산하면서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에는 연간 30만 대 규모의 엑셀을 생산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1991년에는 알파 엔진을 개발하여 독자 모델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는 현대기아차의 품질혁신 활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고 2004년에는 자체 개발한 세타 엔진을 선진국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